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에도 보통이 아닌 사연이에요. 제목 내 남편이 암으로 죽자. 남편 잡아먹었다고 보상금 달라는 시누이. 야, 너도 사는 게 싫지?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2세인 아줌마인데요. 지금 미친 시댁 인간들 때문에 돌기 직전입니다. 일단 시모랑 시누이가 둘 있고요. 애들은 남매가 있는데 남편은 없습니다. 저희 남편 4년 전에 암이 발견됐고 수술과 더불어 항암을 시도했지만 결국 작년 초 세상을 버렸어요. 그런데 진짜 큰 문제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 벌어졌습니다. 시댁 미친 인간들이 저를 완전 죽일년 취급을 해요. 지 서방 잡아먹은 년이라고. 거기다 이것도 모자라 보상금 내놔라부터 시작해 우리 애들은 무슨 하늘에서 뚝 떨어진 막 압이 없는 애들 취급을 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래도 저희 남편 죽기 전까지는 그나마 뭐 엄청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럭저럭 잘 지냈거든요. 물론 둘째 시누이가 사람이 좀 못됐긴 했어도 시자질 같은 건 없었어요. 뭐 말은 좀 믿게 했지만. 시모 같은 경우에도 뭐 성깔은 있지만 시집살이를 시키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 잘 지낸 건 아니고요. 잠시 저희 남편 얘기를 하자면 이 사람 군인이었어요. 그래, 군인으로 근무하던 중에 4년 전이죠. 몸에 혹이 발견됐고 군 병원에서 검사를 하니까 암이었어요. 바로 큰 병으로 가라길래 얼른 갔는데 거기서 진단을 다시 하니까 무슨 6종 희귀암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늦게 발견됐고 이미 온몸 여기저기 많이 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남편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강한 정신력으로 정말 잘 버텨줬습니다. 3년 동안 수술만 6번 했고 이후 항암 치료만 따로 하는 거를 1년 더 했는데 정말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 약 물고 버텨줬어요. 하지만 그것도 이제 한계가 온 거죠. 재작년 12월 말에 한 번 더 항암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는데 항암 중에 입원하고 3, 4일 차 정도 됐을 때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그러다 결국 뭐 호스피스 병원으로 옮겨야 했는데 호스피스가 그거죠. 자, 임종 마지막 그런 분들, 힘든 분들. 그래도 이 사람 거기 가서도 한 3일 정도는 괜찮았어요. 문병 와준 친구들이랑 수다도 떨고 막 웃기도 하고 대화도 곧잘하곤 그랬는데 이상하게 저하고는 말을 안 하더군요. 한마디도. 그냥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있다가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버렸죠. 이게 작년 1월에 있었던 일인데 그렇게 갈 거면 고마웠다고 이렇게 한마디라도 해주고 가든지 애들한테도 한마디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참 허망합니다. 아무튼 그 이후에 군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 치렀고요. 그 기간 동안 뭐 보상 그리고 뭐 연금 이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군인분들이랑 또 암보험 이런 거 왔다 갔다 하다 보니 그 액수에 대해서 시댁에서도 어느 정도는 알게 됐나 봅니다만 이때도 그렇고 저희 남편 49제 때도 그렇고 조용했었어요. 별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저희 친정아빠가 요양병원에 계셨는데 제가 남편 병간호하고 장례 치르고 막 이래저래 막 하다 보니까 많이 피곤하고 시간도 없고 힘들고 그래가지고 자주 찾아뵙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저희 남편 가고 딱 4개월 뒤에 정말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갑자기요. 이유도 없이 그냥 가신 거야. 당시 저희 아버지 장례 치를 때 시댁 식구들 왔었는데요. 이때부터였습니다. 물론 이 날은 조용했었고 이 날을 기점으로 그랬어요. 저희 아빠 돌아가시고 이래저래 막 정리를 하고 있는데 딱 이때부터 온갖 폭언을 시작으로 보상금 내놔라 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보상금 나왔냐? 연금은 언제부터 나온다더냐? 이거 누가 보낸 거냐면 둘째 시누이고 남편이 제일 막내였다고 했어요. 둘째 시누이. 진짜 하루 종일 전화질에 문자 폭탄에 남편도 보내고 아버지도 보내고 진짜 하루하루 너무 힘들어서 맨날 울고만 있는데 도대체 왜 저럴까 이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아무리 사람이 죽었다 해도 그렇죠. 바로바로 뭐 돈이 보상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연금도 당장 나오는 게 아닌데 왜 저러는 거야.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둘째 시누이가 계속 전화했는데 이게 막 너무 무섭고 화나고 막 울음만 나고 이러니까 일부러 안 받았어요. 그러던 중에 마침 저희 아들이 휴가를 나왔고 제가 어렵게 이래 됐다 이 얘기를 했더니 그냥 얼마라도 줘
이러더군요. 그래서 저도 그냥 그래 그럼 정리하고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다라고 대답을 했죠. 그런 후 다시 시간이 살짝 흐르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된 후에 신우이랑 통화를 했습니다. 둘째, 아들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2천 드릴게요. 2천? 지랄 웃기고 자빠졌네. 1억 내놔라. 꼴랑 2천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라는 거야. 우리 엄마가 자식들 중에 제일 좋아하는 아들인데 그런 자식이 죽었어. 그럼 당연히 반은 내놔야지. 무슨 소리세요? 1억은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애들 장래도 생각해야 되는데 그건 절대 못 드려요. 너야말로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애들이랑 보상금은 아무 상관없어. 돈 내놔. 2천도 많이 생각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님도 가만히 있는데 왜 네가 지랄이세요? 이러니까 막 죽일 년, 나쁜 년, 서방 잡아먹은 년 등등 온갖 쌍욕을 하면서 난리를 쳐댔어요. 저요 바보 아닙니다. 혹시나 해서 미리 다 알아봤고요. 변호사분 말이 이런 경우 한 푼도 안 줘도 된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조금은 주자고 해서 주겠다는 건데 알겠냐고. 그러니까 이걸 받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야 이년아 죽일려나 너 1억 안 주면 소송 간다. 이러면서 욕을 하길래 걸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전화 끊고 다시 알아봤거든요. 근데 변호사분 말이 이런 경우 수취인이 아내인 저인 경우 저쪽에서 아무리 친족이라 해도 아무리 소송을 걸어도 진짜 뭐 단 한 푼도 못 받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통화가 됐을 때 그 2천이라도 받고 싶으면 아가리 닥치고 있어라 했는데 뭐 들리는 건지 아는 건지 뭐 소송 타령만 해요. 그런데 말은 저려놓고 나중엔 지들도 알아봤나 봅니다. 소송을 걸지는 않더군요. 다만 계속해서 전화질에 문자질에 찾아온다 죽인다 협박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변호사님이 문자 같은 거 다 저장하고 집으로 찾아오면 녹음 녹화 다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러다 진짜 찾아오면 뭐 경찰에 신고해서 뭐 접근 금지 이런 신청이 가능하다고. 일단 최근 들어선 좀 조용한데요. 문제는 제가 너무 무섭다는 겁니다. 저 혼자 있을 때 찾아올까 싶고 이게 너무 무서워요. 물론 제가 문을 안 열면 그만이겠지만 문제는 제가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건 아니니까 혹시나 밖에 나갔다가 마주치기라도 하면 아무튼 아직까지 2천 받아가진 않았고요. 간간히 문자로 1억을 달라 이러면서 욕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변호사님은 번호도 바꾸지 말고 그냥 있으라고 하는데 문제는 저예요. 제가 버티기가 너무 힘듭니다. 힘들어. 그냥 이사도 하고 번호도 바꾸고 그렇게 해야 하는 걸까요? 라는 사연이 올라오고 3일 뒤에 후기가 올라왔습니다. 병원에서 쓰는 글입니다. 제 입이 보살인지 뭔지 글 올리고 바로 그 다음날 이 인간들이 진짜로 찾아왔어요. 잠깐 볼 일이 있어 외출했다가 돌아왔더니 저희 집 앞에 시모랑 신우년 둘 총 3모녀가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고 서 있더군요. 이들 보자마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는데 둘째 신우년이 제일 먼저 쌍욕을 하면서 저한테 달려들었고 덩치가 2배예요. 돼지입니다. 힘도 세. 머리채를 잡고 흔들길래 저도 맞서 싸워봤지만 안 그래도 덩치도 밀리고 힘에서도 밀리는데 큰 신우이까지 합세를 하니까 당해내질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때부터는 거의 뭐 일방적으로 맞기만 했죠. 물론 계속해서 악다고니는 썼지만. 그리고 시모는 뭐 그냥 가만히 서서 욕하면서 구경만 했어요. 아무튼 워낙 시끄럽다 보니 근처를 지나던 경비 아저씨가 바로 달려오셨고 제가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저희를 몸으로 말리던 이렇게 아저씨는 잠시 떨어져 전화기를 꺼냈는데 작은 신우가 그걸 봤는지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저씨는 그냥 가만히 있어. 우리랑 상관없잖아. 가만히 있으라고. 지금 경찰 부르면 진짜 인연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서 걔 미친년 같은 소리를 하니까 아저씨도 당황을 했나 봅니다. 살짝 머뭇거리는 게 느껴져요. 이때도 저는 막고 있는 중이라 자세히 못 봤는데 느낌이 그랬어요. 이런 거. 그래서 제가 막 울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아저씨 신고 좀 해주세요. 이러다 저 죽어요. 이렇게 막 울면서 고함을 쳤더니 시모와 신우들의 만류 다 무시하고 신고를 해주셨어요. 이후 경비 아저씨가 신고하고 나서 몸으로 막아 주긴 했지만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계속 맞았습니다. 계속 맞았어요. 그렇게 뭐 다같이 파출소로 끌려갔죠. 저는 머리카락 왕창 뽑혀가지고 뭐 엉망진창이고 뭐 얼굴에 손톱 자국에 멍 자국에 패딩 다 찢어지고 들고 있던 가방 끈도 끊어진 데다가 한쪽 신발은 어디로 날아갔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거기다가 막 온몸에 막 셀 수도 없이 많았던 멍자국들. 여튼 서해 도착해서도 그 미친 난동을 부리는데 모르겠어요. 개처럼 막 두들겨 맞다가 한 번에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저는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나중에 깨고 보니 병원에 누워있더군요. 진짜 온몸이 다 아팠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하는지 어처구니도 없고 너무 억울해서 막 울고 있는데 문 앞에 서 계셨던 건지 뭔지 경찰분이 제 소리를 듣고 안으로 쏙 들어왔어요. 이제 좀 어떻게 좀 괜찮으십니까? 그리고 아까 그분들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이때 좀 대답도 못하고 계속 울기만 했어요. 어떻게 고소 진행을 하시겠습니까? 네, 고소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근데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피해자분이 그쪽 분들 뭐 며느리 되신다고 하던데 어떻게 뭐 합의를 보실 의향은 없으시고요? 아니요, 절대 안 할 거야. 아,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지금 병원이고요. 전현들 절대로 합의 안 해줄 거는 생각입니다. 콩박 먹여버릴 거야.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지금도 계속 전화는 오는데 안 받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그 2천도 이제 안 줄 생각입니다. 아니 근데요,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지 동생 죽은 거를 왜 제 탓으로 돌리는 걸까요? 막말로 내가 무슨 식인종도 아닌데 말이야. 잡아먹기 도대체 뭘 잡아먹냐고 사람을. 진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나 봅니다. 그리고 합의는 절대 없어요. 이것도 내가 그냥 콩박 먹여버릴 거야 내가. 야, 아니, 야, 참 사람 목숨 가지고 뭐라 하기 그런데 참 이거는 야, 돈이 그렇게 좋나? 뭘까 이게? 그죠, 여러분? 감사합니다.